자, 영주형의 베스트 11입니다. 네. 영주형 본인의 어떤 선호하는 플레이어 여러 명을 체크해 볼 텐데, 뭐 70년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아니요. 요즘 선수들만 들어가 있나요? 네, 요즘 선수 위주로. 이발하셨군요. 네. 예. 네, 요즘 스타일로. 요즘 스타일. 네. 좋습니다. 젊어 보이고 싶다. 예. 알지? 네. 결혼 전 사진이죠. 그렇습니다. 저 때 훨씬 젊었지. 네, 결혼하면 늙습니다, 여러분. 자, 갑니다. 영주형의 골키퍼 힌트 하나만 주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입니다. 슈마이켈? 그렇습니다. 아버지 슈마이켈. 네, 아버지 피터 슈마이켈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좋아하셨나요? 제가 이 베스트 11 뽑을 때 골키퍼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드필더 한 명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나머지는 착착 나오는데. 네, 제가 워낙에 좋아하는 골키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골키퍼들의 특출난 장점들을 하나씩 생각을 했을 때 네. 그걸 종합해 보면 슈마이켈이다. 슈마이켈은 다 갖고 있어. 쉽게 얘기해서 부폰의 안정감도 갖고 있고 카시아스의 스피드라든가 반사신경도 갖고 있고 거기다 올리버 칸의 카리스마도 갖고 있고 네. 그리고 병지형의 득점력도 갖고 있어. 예. 그 정도로 모든 걸 갖춘 골키퍼가 아닌가. 하물며 자식 교육도 잘했어. 그렇지. 자식도 잘 키웠어. 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다. 인정합니다. 아우라가 있는 골키퍼예요. 맞아요. 그리고 피터 슈마이켈이 딱 버티고 있으면 틈이 안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골문이 꽉 차 있는 느낌. 네. 골키퍼 중에 가장 유명한 골키퍼는 야신이잖아요. 레프 야신. 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골키퍼라는 포지션이 약간 아이러니한 게 약팀의 골키퍼일수록 빛나는 장면이 많아요. 세이브할 기회들이 많거든. 슈팅을 많이 맞으니까. 네. 근데 소위 얘기해서 레전드 골키퍼들은 그래도 강팀에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야신이라는 이름을 기억하는 거는 구소련을 유럽 정상으로 이끌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피터 슈마이켈 덴마크를 유럽 정상으로 이끌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뭐 트래블도 달성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기 때문에 야, 이 정도면 당연히 뽑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피터 슈마이켈을 뽑았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왼쪽 풀백. 왼쪽 풀백 말딘이죠. 똑같구나. 네. 찬우 형도 말딘이래. 근데 어쩔 수 없어요. 말딘은 이견이 없어요. 네. 우리가 그 발롱도르 드림팀을 뽑을 때도 뭐 어느 선수를 뽑으라는 느낌으로 다 답정너로 한 건 알겠는데 이 부분은 다른 선수들과 저는 격차가 좀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말딘은 진짜 올타임 넘버원이다. 네. 이거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축구를 보기 시작했을 때 이탈리아 대표팀 경기를 우연찮게 봤어요. 근데 그때 이탈리아 대표팀의 감독이 체사레 말디니. 체사레 말디니였구나. 그런데 그때 해설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선수가 감독의 아들이다. 그래서 이탈리아 내에서 실력비에서 대표팀에 차출된 게 너무 빠른 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 보기에는 야 이거는 뭐 야로가 있구나. 그런데 이건 웬걸. 아버지보다 더 대단한 레전드인데. 거기다가 뭐 레프트백, 센터백도 좋았고 자신의 역할 다 했고 그리고 수비수들 제가 뽑은 사람들 좀 보면은 다 거의 주장급이에요. 그렇죠. 네. 센터백들 수비수들이 이제 또 리더십 있게 뒤에서 진두지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공수 밸런스를 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수비수지만 공격력도 갖추고 있는. 센터백은 영주형 제일 좋아하는 센터백이 알거든요. 카를레스 푸율인데. 라모스가 먼저 들어오는구나. 인정합니다. 전 라모스를 안 뽑을 수가 없어요. 안 뽑을 수 없죠. 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한 5년 전만 하더라도 라모스가 안정감이 너무 떨어지는 센터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비야 시절에는 라이트백으로도 뛰었잖아요. 우프백 뛰었었죠. 그래서 라이트백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친구의 공격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 보는 이 라모스는 정말로 연글대로 연글었다. 그럼요. 네. 저는 압도적인 넘버원 센터백. 그렇습니다. 센터백이 한 시즌에 리그에서 2자릿수 골 넣는다?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골들이 다 중요한 골입니다. 동점골, 결승골 이런 골들이야 라모스는. 그리고 라모스가 큰 실수를 해서 약간 가려진 감이 있지만 라모스가 빠진 경기를 보세요. 그럼 라모스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어서. 상대한 공격수들이 얘기하잖아. 내가 상대한 최고 잘하는 수비수 거의 굉장히 많은 선수들이 다 라모스를 꼽습니다. 거기다가 라모스는 뭐 레알 마드리드에서 우승 경력이 너무 많을 뿐더러 스페인 대표팀에서 많기 때문에 경력으로는 누구에게도 말할 거 없죠. 뒤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푸열. 제일 좋아하는 선수로 영주형 푸열을 또 꼽으니까. 푸열이죠. 노사연. 투지의 상징. 야, 푸열 진짜 대단합니다. 푸열도 라이트백도 소화하고 가능하죠. 센터백도 소화하는데 키가 크지 않지만
저는 이제 푸요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그렇지. 네, 골키퍼가 제쳐졌는데 그 순간 몸 날려서 또 맞고 그러잖아요. 네, 그리고 넘어지고 나서 또 일어나서 또 맞고. 그래. 네, 그리고 피케가 푸요를 따라갈 수 없는 건 정신적인 성숙성이에요. 그거는 예전에 이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 네. 막 라이터 던진 거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푸리 뺏어 던져버리잖아. 네. 경기 집중하라고. 맞아요. 피케는 다 라이터에 맞았다. 네, 막 이러려고 그러는 거 항의하려고 나중에. 하는데 야 경기나 집중해 이런 모습. 그래서 푸요를 안 뽑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푸요를 안 뽑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푸요의 등장 그리고 이제 은퇴까지 보면서 느낀 건데 아 이런 선수는 다시 나오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네. 그 생각이 들어서 푸요를 뽑았습니다. 오른쪽은 람이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카프람. 아닙니다. 다니 알베스 또는 람이에요. 아, 카프 빠진다. 네. 오. 저는 다니 알베스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존나 대단한 선수죠. 네. 그런데 이게 라이트 백이잖아요. 네. 그럼 수비력을 또 높게 평가를 해야 겸비해줘야죠. 되니까. 또 대단한 수비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필립 람은 볼 때마다 놀랍니다. 아, 이 친구가 오른쪽에서 뛸 때도 놀라고 중앙에서 뛸 때도 네. 놀라고 왼쪽도 마찬가지. 네. 볼 때마다 놀랍니다. 그 정도로 이 전술적인 예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필요한 순간에 필요한 플레이를 하는 선수예요. 네. 네. 아, 이쯤에서 좋은 크로스를 나오면 좋겠다 싶으면 그런 크로스. 아, 여기선 슛 때려도 되지 않나? 슛합니다. 그리고 들어가. 네. 그리고 오히려 여기서 압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면 어느 순간 미드필더에서 압박하고 맞아요. 자기 자리로 가고. 그래서 이런 선수도 좀 그러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무슨 생각이었냐면 마이애미에서 라미 은퇴했을 때 이 자리 메울 수 없다. 근데 키미라는 멘토가 또 비슷한 느낌으로 네. 잘해주고 있는 선수가 나왔죠. 네, 나왔죠. 물론 키미가 람을 따라잡으려면 많이 더 해줘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중미는 네. 뭐지? 수비형 미드필더는 전 무조건 마케렐레예요. 네. 이 마케렐레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력에 비해서 평가절하돼 있다. 그럼요. 네. 여전히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마케렐레가 한번 그 첼시 소속으로 왔었나? 국내에 와서 경기를 뛴 적이 있어요. 그 경기를 경기장에서 지켜봤어요. 네. 와, 경기장 곳곳에서 나타나요. 그래. 그러니까 화면은 마케렐레를 잡을 수가 없어. 오히려. 그걸 현장 가서 그 존재감이 더 도드라지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네. 가보면. 그래서 저는 레알 마드리드의 엄청난 실수 그 목록에 마케렐레 보낸 것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케렐레가 그대로 있었으면은 더 밸런스 있는 갈락티코가 될 수도 있었겠죠. 네, 갈락티코 일기가 더 오래 지속이 됐겠죠. 네. 그런 생각이 들고 뭐 첼시 시절에서도 어마어마했지만은 이 마케렐레가 갖고 있는 중원에서의 장악력 이거 하나만큼은 최고다. 지금 보시는 분들은 그냥 캉테보다 좀 더 잘했다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랑 느낌이 좀 달라. 예. 아니 뭐 캉테가 마케렐레보다 못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저는 부류가 다른 선수라고 생각해요. 스타일이 달라. 네. 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수비형 미드필더는 에드가 다비즈예요. 다비즈. 네. 일단 딱 곡을 쓰고, 네. 어마어마한 활동량까지. 네. 가장 좋아하긴 하는데 실력을 비교하면 그래도 마케렐레예요. 네. 수비형 미드필더는 마케렐레다. 마케렐레죠 무조건. 자, 왼쪽 미드필더 이니에스타입니다. 네. 저는 이 자리는 이니에스타 말고는 떠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니에스타가 갖고 있는 모든 장점들, 그 장점들이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빛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 장점 중에 일부를 바르셀로나를 위해서 희생한 것도 있어요. 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니에스타는 본인이 가진 재능이 이만큼인데 감독이 여기서 요만큼을 하라면 그걸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않고 본인 때문에 전술적인 어떤 그 일그러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희생적인 플레이까지 가능한 선수다. 그렇죠. 훨씬 더 큰 재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니에스타 딱 얘기했을 때 인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니에스타가 뛴 팀이 메시 중심의 팀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이니에스타 중심의 팀에서 뛴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맞아. 그래도 이니에스타는 빛났죠. 돋보이죠. 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엄청나게 선수니까. 빛났죠. 네. 아, 좀 아쉽더라고. 그 아첸 경기 때 네네네. 현장에서 보니까 그때 이제 나이가 들었다는 게 느껴지니까 어쩔 수가 없죠. 네. 네. 우측 미드필더는 이 자리가 가장 고민스러웠어요. 제라드. 네. 형 제라드를 좋아하시는군요. 네. 누구랑 고민하셨죠? 엄청 많이 고민했어요. 되게 많은 선수들이 떠올랐구나. 네. 일단은 베컴을 넣어볼까? 베컴. 그러니까 베컴도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베스트 11에 들어갈 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네드베드를 넣어볼까? 네드베드. 네드베드도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자리는 그래 제라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제가 생각하는 미드필더 중에서 가장 큰 육각형에 가까운 그렇죠. 선수가 제라드예요. 큰
큰 육각형이죠. 네, 큰 육각형을 갖고 있는 네. 선수가 제라드입니다. 그러니까 제라드가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리에게 준 그 희열. 있죠. 네, 이스탄불 기적에서. ERC는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세리머니를 가지는 제라드가 들어올렸을 때 그 희열이 있어. 네. 그래서 제라드를 안 뽑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리버풀이 어려운 시절에 그나마 이 리버풀이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네. 건 스티븐 제라드라는 이 부세출의 영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좀 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공미는 저도 지단을 꼽았었는데 네, 지단입니다. 저는 이런 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라도나가 세상을 떠났잖아요. 네. 제가 축구를 좋아하기 시작했을 때 펠레, 마라도나 누가 더 낫냐? 펠마. 네, 이 이슈는 항상 있었고 있죠. 그 다음에도 있었습니다만 네.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펠레 시절에 태어나지를 못했구나. 그때 못 봤으니까. 그러니까 경기하는 걸 직접.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라도나 시대를 어떻게 보면은 끝에 살짝 걸쳤구나. 그렇죠. 완전히 다 월드컵에서 본 것만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라도나의 환상적인 활약을 봤어도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 거죠. 8년 월드컵 때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지단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얘는 라이브로 봤다. 우리는 지단의 시대에 살고 있구나. 지단 시대에 살고 있지 진짜. 제가 지단을 딱 인지했었던 게 중1 때였거든요. 그러면서 지단이 비교적 좋았던 타이밍을 형보다는 좀 나이가 어렸을 때지만 그래도 다 기억이 나요. 근데 형은 오히려 그때가 이제 20대 때였을 거 아니에요. 다 본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지단 그다음에 뭐 호날두, 메시 막 이렇게 하면서 시대가 흘러오는데 이때가 사실은 넘버 10의 시대예요. 그렇죠. 지단 감독 수많은 넘버 10이 있었죠. 그러니까 지단이 그 중에서 가장 우아한 플레이를 했죠. 98 프랑스 월드컵 때 프랑스가 우승했을 때 아트사커라는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아트사커에서 아트가 이 프랑스에 어울렸던 이유는 아티스트 한 명, 지단 때문에요. 지단이 아트고 나머지는 사커야. 네. 혼자 아트야. 네. 그러니까 지단이 그만큼 아름다운 축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지단은 클래식 미드필더에 조금 더 가깝긴 해요. 그런데 경기의 템포라든가 흐름이라든가 이거를 끊지를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리켈메하고 차이가 거기서 나는 거라고 리켈메는 본인이 템포를 잡아먹으면서 본인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데 그대로 이어가는 빠른 템포도 가능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서 몸싸움 이런 것도 아주 뭐 무리 없이 하는 선수니까. 네. 그리고 뭐 챔피언스 리그에서의 골, 월드컵에서의 골, 근데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많이 넣었기 때문에 지단은 뭐 당연히 뽑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이 자리 놓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제가 사비도 한번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사비는 이니에스타하고 비교하는 대상이 아니라 지단과 비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지단과 샤비 비교했을 땐 영정은 지단이다. 네, 지단이죠. 네. 자, 공격수는 공격수는 한 자리는 조금 고민했지만 한 자리는 그냥 갔습니다. 누굴까요? 네. 호돈신. 네. 여기는 고민 안 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기 고민한 자리요? 네. 오. 제가 호마리우 마지막을 봤어요. 바르셀로나에서. 바르셀로나보다는 이제 구사 베베토랑. 네. 근데 호마리우만큼 문전에서 얍삽하게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를 본 적이 없어. 그런 평가를 또 많이 받았죠. 그냥 원터치로 툭툭 넣어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건 너무 쉽게 골을 넣는데. 그래서 호마리우도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 호나우두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임팩트가 너무 강한데 너무 짧아요. 너무 강하고 그 임팩트가 짧아. 그래서 호나우두는 인테르에서 큰 부상을 당한 다음에는 스코어러로 변신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레알 마드리드 또는 2002 월드컵 이런 데는 이제 골을 책임지는. 근데 그 전에는 너무 많은 걸 했죠. 막 끌고 다니고. 바르셀로나 인테르 때 보면 다니고. 그러다 부상을 당해서 문제지.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해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름다운 공격수들이 얼마나 많아요. 로베르토 바조도 한번 생각해보고 여기다가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호마리오도 생각해보고 그리고 당연히 호날두도 생각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나우두를 뺄 수는 없다. 네. 그러면 형은 여기 메시겠구나. 네, 메시.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그렇죠. 메시는 메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펠레, 마라도나 그들은 시대를 풍미했던 상징과 같은 선수잖아요. 근데 축구 실력만 놓고 봤을 때 저는 메시가 뒤질 게 없으나 여러 가지 상징성 때문에 3인을 하면 펠레, 마라도나, 메시가 묶이고 2인을 하면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메시가 빠지는 경우가 있으나 저는 이미 일정 부분은 그 둘을 넘어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메시에게 유일한 약점은 월드컵 우승이 없다는 거죠. 그거 외에는 메시는 그 어떤 공격수하고 비교해도 다 이길만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메시를 뽑았습니다. 자, 영종 베스트 11은 그래도
형의 어떤 그 선호도가 많이 좀 잘 들어가 있어서 어떤 스타일을 또 좋아하시는지도 좀 느낌이 오고. 네. 그러니까 공격 쪽으로 가면 좀 화려한 스타일 좋아하고요. 수비 쪽으로 오면은 밸런스를 정신력, 좀 갖춘, 네. 리더십 네. 이런 거. 그런 쪽을 좋아해요. 그래서 마케렐레부터는 조금 더 이제 네. 이타적이고 헌신적이고 뭐 밸런스가 맞는 이런 쪽을 좋아하고 그 위쪽은 다 좀 화려한 쪽을 좋아하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영주형의 베스트 11까지 네. 한번 또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베스트 11 어떤 선수인가요? 나랑 비슷할 걸? 야, 왜 웃어? 나랑 비슷할 것 같은데?